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 제 맞은편에는 항상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진행해 주시는 교육 컨설팅 더 완의 완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옆에 왼쪽입니다. 우리 세훈쌤은 항상 내 왼쪽에 앉아야 돼요. 자, 왼쪽에 세훈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좀 자극적인 소재를 뽑았는데요. 자, 네. 예. 과연 대학이 이 고교 학점제, 다시 말해서, 죄송합니다. 고교 등급제입니다. 예. 이걸 다시 찍어야 되나, 녹음을? 그냥 가시죠, 뭐. 예. 자, 고교 학점제가 아니라 고교 등급제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내신 성적이라든가 학교의 레벨을 과연 대학이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요 좋은 고등학교와 그렇지 못한 고등학교의 등급의 격차를 갖다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게 사실상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께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주제거든요.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1, 2학년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 오늘은 이 주제들에 대해서 좀 속 시원히까지는 이야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후벼 파는 방송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를 좀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완쌤, 이 주제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예. 제가 선정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이러면은, 왜냐면 제가 지금 후벼 파는 얘기를 제가 좀 오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거예요. 예. 자, 그럼 완쌤. 자, 이 고교 뭘 그렇게 후벼 파시려고. 그러니까, 후벼 파야 되는데, 예. 이게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고교 등급제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총평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총평이라 하면 그냥 완쌤의 생각이죠. 아무 말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게 예전에도 사실 내신 성적 관련된 방송을 옛날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이제 고교에서 이렇게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조금 제가 한 거는 아니고 약간 방향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저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대학이 완벽하게 그 내신 등급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솔직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정성적인 보정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보정치가 고등학교의 이름으로 가냐,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 나온 김에 다 쉽게 예를 들어야 돼요. 그냥 저 대원이고 저기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청취자분들이 확 이해가 돼요. 일단은요. 그래야 후벼 파는 거예요. 그 내신, 그러니까 이제 학교 이름을 보지 않고 그때 내신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그냥 내신 성적 자체를 봐도, 그러니까 평균 표준 편차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평균 표준 편차를만 봐도 그 성적의 분포가 어떤 정도인지는 사실 다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가진 성적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이 학교 학생들 그 전체적인 어떤 학력 수준이 어떤 건지는 일단은 굳이 이름을 보지 않더라도 성적 분포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대학에서 그 각 고등학교한테 그 애들 모의고사 성적 같은 걸 요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애들이 모의고사를 이 정도 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 정도 등급을 맞으면 사실 어느 정도 실력일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볼 때는 암묵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학교에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런 보정치 같은 거를 이제 삼으려고 저는 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학한 그 학교 출신들 선배들이 또 이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또 몸소 증명을 또 해주는 과정들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청취자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수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 고교 등급제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어차피 그 교과 내신으로만 그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엑셀로 뽑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대원외고 학생이든 지방에 있는 학생이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알고 대학이 그 전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주요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상 고교 등급제랑은 관계가 없는 전형이고요. 우리가 굳이 고교 등급제에 의심을 지금 하는 전형이 있다면 그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 해당되어진다.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뭐 요 정도를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세훈쌤, 예, 고교 등급제에 대해서 그 각각의 어떤 고등학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교 등급제와 같은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생각들을 좀 세훈쌤은 갖고 계세요? 대학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 저는 일단 고교 등급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 쪽에서는 고교 등급제를 하면 편한 건 있을 것 같아요. 세훈쌤 목소리 크게 내려요. 댓글에 나왔어요. 아니 저희 다. 제 목소리가 좀 작은가요? 이거 뒤로 돼 있는 거 아니야? 백 여기 돼 있어요. 그 들으시면 알겠지만 사실 세훈쌤 목소리가 되게 좋잖아요. 이렇게 막 뭔가. 하여튼 뭐, 예. 그건 뭐 의심하는 것 같아요. 막 저만 좋은 마이크 쓰는 것 같이. 좋은 마이크 쓰네. 그리고 마이크가 달라요, 사실. 아니 제가 그때 사실 이거 잘못돼가지고 그 전에 이거 한 거잖아요. 이거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실 마이크 기종이 달라요. 인수쌤이 선물로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교 등급제라는 걸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용을 보면 다 나와요. 그냥 학생부를 보면은 그 학교에서 뭘 했는지를 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비슷한 활동을 했다고 요새는 이제 일반고들에서도 활동을 꽤 많이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일반고들의 어떤 비교과 활동들도 사실 꽤 많이 올라온 수준에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학교 측에서 그쪽의 학생들의 성취 수준, 그러니까 학업 성취 수준보다 뭐 이를테면 자사고 특목고 쪽의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고교 등급제를 하는 게 되게 편하겠죠. 그냥 보고 이런 식의 이 학교들을 나왔으면 잘하겠지 이렇게 갈 텐데 학교에서 그만큼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질 만큼 그 학교들이 좋은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교 등급제를 할 만큼 그 등급에 속해 있는 학교들이 그만큼의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학생들을 가지고 있나?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들에서 굳이 고교 등급제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의 학종이라고 보면 훨씬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사실상 저도 그 완벽한 의미의 고교 등급제를 할 수는 없어요. 고교 등급제를 사실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그 해당 지역의 교육청 차원에서 랭킹을 발표해 주잖아요. 예, 아예 그들은 랭킹을 발표하거든요. 학교의 어떠한 학력적 수준에 대한 랭킹. 그게 사실은 고교 등급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불법이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사실상 고교 등급제를 하고 싶다면 그거는 몰래 해야 되거든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대학이 몰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대학이 몰래 해야 되려면은 돈을 써야 되잖아요. 사람을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과연 돈과 사람을 써가면서 이걸 몰래 할 대학이 몇 개나 있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돈 많은 대학들. 그렇죠. 예, 그런 대학들이 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네. 방금 예. 머릿속에 슥 떠오르는 슥 떠오르는 대학 있죠. 슥. 그렇죠. 요즘 어디가 떠오르죠? 저는 잘. 그거 왜 모른 척 하세요? 왜 모른 척 아니지? 슥 떠오르죠. 우리나라 또 돈이 제일 많은 대학교. 슥 돈이 많은 떠오르죠. 대학교. 예. 돈이 많으니까 하늘 높이 날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독수리가 하늘을 제일 높이 날아요. 비상하는 대학. 비상하는 대학이죠. 이거는 예. 돌려까는 거죠, 지금. 아니 그렇지. 아니 왜 만약에 저를 욕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만약에 않겠지만 우리가 뭐 후보를 한다면 꼽는다면 아니 근데 이제 그렇죠. 말 나온 김에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사실은 그런 저는 의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왜냐면 이제 진학한 애들이나 이제 얘기했을 때 그런 정황 같은 거는 사실 조금 있다고 보이는데 근데 이 얘기가 혹시라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이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이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무조건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나이브한 거는 사실 대학도 할 이유가 없고 아니 영광이- 못 한다는 거죠. 네. 아니. 못하는 거를 떠나서 그게 굳이 이 사람들이 원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옛날에는 아까 예를 들었던 대학이 뭐 그런 걸 하기는 했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예. 특기자 전형은 뭐 지금도 한다고 봐야 돼요. 예, 그 대학은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해외 우수 인재 선발 전형이 아직도 있다면 그건 정말
확실한 고교 등급제를 통해서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고등학교는 랭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북미권 대학과 유럽권 대학에서 상위 랭킹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사실상 합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뭐 그럴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어차피 이제 전형 자체가 내신을 그러니까 물론 어쩔 이제 수 없겠죠. 학종이 기본이 정성적 평가인데 그게 어떤 이제 뭐 특별하게 어떤 이제 마치 사람들이 얘기하는 금수저 전형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갈 것이다 이런 식의 판단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제가 왜 웃냐면요. 처음 방송 서대모 후배 판다고 하더니 학교 얘기 자기 학교 얘기 아니 갑자기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이게 후배 파는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 근데 그 얘기가 뭐 이쪽은 일방적으로 점수를 주고 이쪽은 깎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지는 않을 것,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맞아요. 정리하자면 뭐 연세대가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학교들도 사실은 좋은 학생들을 뽑고 싶을 거예요. 예. 근데 좋은 학생들을 뽑는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두는 건 그 사람들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보정치 정도로 감안을 할 수는 있겠다는 그런 의심은 있어요. 예, 저도 보정은 그러니까 아마 하지 저도 않겠냐 약간 그런 보는데. 의도이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인력도 그렇고 입사관의 숫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낼 수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입시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입시 전형에서 가장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지역 균형 선발을 통해서 전국의 고등학교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학교, 이 서울대학교거든요. 사실상 고교 등급제를 만약에 진행한다면 서울대학교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큰일 나거든요. 여기서는. 서울대는 고교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보기에 좀 이상한 게 예, 무리가 거기는 있죠. 고등학교 데이터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요. 받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 자체를 정성적 평가로서 돌리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고교 등급제를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를 갖고 있는 학교가 서울대학교인데 일단 서울대 입시에서는 고교 등급제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일단은 된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사실상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가 거의 부족한 학교들의 경우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겠네. 생각해요. 저는 거꾸로 고교 등급제의 문제는 뭘 알면은 안 해요, 이거를. 정확하게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대학이 갖고 있으면 굳이 고교 등급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A, B, C 단계가 있다. 내부적으로. 근데 얘가 C 단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성취를 이루어냈다. 그럼 얘를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경제학과에서 서울대도 아니에요. 연세대 경제학과에서 몇 년 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여고였잖아요. 여고다 보니까는 경제라는 선택 과목이 개설이 안 돼요. 이 여고는. 근데 이 여학생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가기 위해서 스스로 경제를 독학하고 공부하고 동아리도 없어요. 여기는. 이 학교 자체가. 동아리를 만들 수도 없어. 그러니까 교지 편집 같은 데서 자신의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스스로 자기가 경제학에 관련된 책도 읽고 수능도 경제로 봤어. 이 애를 사실은 연세대가 일반고 학생이고 전체 총 평점이 2.3 정도 되지만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아주거든요. 이건 결국 뭐냐면은 환경이 좀 나쁘다 하더라도 그 나쁜 환경 속에서 극대화된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면은 이 학생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고교 등급제가. 문제는 뭐냐면 동일선상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그렇죠? 동일선상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학교에 대한 어떠한 이름에 대한 문제로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평가를 이제 받지 못할 경우의 수가 생길 때가 좀 문제가 되겠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중상위권, 중하위권 대학에서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교 등급제와 같은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좀 더 크지 않느냐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학교는 정보가 없어. 정보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갖고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어떤 의심을 좀 우리가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엑셀로 점수를 이렇게 나눠서, 네이키드하게 뭔가를 진행하고 이러기에는 곤란하다. 그런 불법적인 형태를 저질렀을 때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좀 저희가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이렇게 보정은 하지 않겠느냐. 뭐 이 학교 출신이니까 뭐 다른 방식으로 조금
이 학교 학생에게 가산점을 준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학생들의 평가를 좀 고려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각각의 대학의 레벨에 따라서 진행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그런 것을 많이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어느 학교는 그런 일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학교들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 갖고도 사실은 사람들 불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스럽겠죠. 네. 매우 불만이죠 사실. 이게 학종의 이게 문제다 불공정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하니까.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심을 불식시키는 방식들을 대학들에서 조금 명쾌하게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명쾌하지 않으면 어쨌든 계속 깜깜이 전형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차츰 나아지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전형에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차츰 줄여나가는 것도 그런 과정 중에 일부고, 그리고 서울대에서 고등학교에서 그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인지의 정보를 내놔라라고 하는 것도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들도 지원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할 만한 인력만 충원이 된다면 그러면 뭐 괜찮겠네요. 그럼 인력 충원이 문제구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는 전국의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파일링을 한단 말이죠. 너네 학교가 1년 동안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서열을 하나 둘 세 개를 정해서 한번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가 그렇게 하면은 고등학교들이 공문을 보내주지만 서운대학교가 그걸 하면 안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서울대는 그걸 그냥 앉아서 받아볼 수 있겠지만 서운대는 본인들이 찾아가서 전화를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장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는 학교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서울대학교고, 오히려 서울대학교가 가장 투명하게 사실은 학종이 진행될 수 있는 학교인 거고,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학교들이 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이제 학종에 대한 불명료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입학사정관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그 데이터도 그렇게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종을 선발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가 판단들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청취자분들께 좀 말씀드리자면 모든 대학은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건 그렇지 않건 우리가 그런 어떤 내용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전년도 학생의 성적을 다 데이터화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사실은 단순 입력만 해도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다 돼요. 다 돼 있죠. 다 다 돼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그 학교 학생의 평균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이 입학해야 한 성적, 누계 이런 게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것만 갖고도 이미 어느 정도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고등학교를 나왔다. 이 A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B 대학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B 대학은 A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네 대학에 몇 명이 원서를 넣고 그래서 몇 명이 합격을 했고 몇 명이 불합격을 했는데 합격한 학생은 평균적인 내신 등급이 대략 이 정도이고 불합격한 학생들은 대략 이 정도이다. 그리고 합격한 아이들이 와서 대략 우리 학교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더라. 뭐 이 정도의 어떤 데이터만 갖고 있어도 사실상 자기 입장에서 충분히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소두에 이제 입학하신 분들이 보여줄 거다 이런 얘기 한 게 사실 대학에서 그거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고등학교별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는 뭐 대부분 대학이 아마 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등학교에 나온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잘했어. 그럼 그 다음에 온 학생도 잘할 거란 보장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게 맞는 생각인데. 그게 맞아요. 대체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렇죠. 굉장히 비이성적인 생각인데. 굉장히 비인성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대략 그렇겠지라는 어떠한 짐작의 자료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완벽한 고교 등급제를 한다라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대학들도 이 데이터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을 거 고교 아니에요. 등급제를 하면 학생을 더 잘 못 뽑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아. 예. 그냥 그것만 딱 보고 성적하고 저기 학생부만 딱 보고 뽑는 게 제일 좋아. 예,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니까 사실은 실제로 입시했을 때 그런 자료까지 동원할 만큼 갈까 그 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사실 되게 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 그 미묘한 차이가 그런 있을 거는 때 아니면은 이거를 마침 성적 가지고 두 개를 얘가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만약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 아닐까 같은 것들도 사실 문제가 될 거라는 건데 그런 거를 판단할 만큼의 자료들은 사실 대학이 갖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교들에 그렇죠? 대한 자료. 예. 제 얘기는 그냥 저희가 지금 오늘 이걸 기획한 의도가 있어요. 이 의도는 맨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전제가 뭐냐면 고교 등급제를 한다면 어떻게 대학이 고교 등급제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미 거기서 벌써 세훈쌤은 하지 마. 우리 좋은 애들 못 뽑아. 뭐 이렇게 그냥 벌써 두 손을 벌써 드신 거고 저랑 우리 세훈쌤은 끝까지 한번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일단 정량적으로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할까? 뭐 이런 걸 갖고 한번 끝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서울대는 어려울 것 같다. 서울대는 고교 등급제를 하기가 어렵다. 할 필요가 없다, 거기는. 그리고 연세대도 이제 최근에는 거의 이제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는 방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어떤 인서울대학에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고교 등급제를 만약에 한다면 굳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전년도 자기 고등학교 선배들의 데이터 정도는 참고를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작년에 선배가 그 점수로 어디를 갔어 라고 얘기한다면 어쨌든 1단계에서 좀 통과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근데 그 선배랑 친하면 그 선배한테 한번 전화해봐라. 요즘 어떻게 살고 있나. 그 선배가 맨날 클럽 다니고 그러면 어렵겠구나 이런 거고 그 선배가 맨날 도서관을 다니면 좋아 선배를 잘 둬야 된다. 아니, 그거는 데이터가 표본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는 판단하기 아니 힘든데 클럽 다녀도 공부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일단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클럽을 다니고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저는 그런 학생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클럽 다니도 공부 아니 제 잘해요? 후배가 있어요. 저예요, 그래요? 저. 여기 있잖아. 이 양반도 나이트 클럽이겠지. 아니 여기서 은근슬쩍 왜 클럽이 나와? 나 진짜 앞에 나이트라는 단어를 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길 가다 보면은 왜 돈텔 마마 이런 데 가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저 오늘 애들 상담하다가 오늘 좀 뼈 맞고 그랬어요. 제 애들이 막 던진 말에 뼈 맞고 그랬는데. 왜요? 아니 그런 거 있었어요. 선생님 여자친구 없죠? 뭐 이런 거 괜히 막 이런 거 있죠. 그렇죠. 한 반에 60명이었고 나이트클럽을 간 세대였잖아요. 계속 다시 들어가죠. 갑자기 까먹었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고교 등급제를 의심하신다면 청취자분들이 의심하신다면 해당 고등학교 우리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고등학교의 1년, 2년 어떤 선배들의 추세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거는 아마 담임 선생님들이나 진학 지도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요 정도가 붙었어요. 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좀 한번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그 선배가 어떻게 하냐 이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 되게 말씀 잘하신 게 사실은 학교에서 그 자기들 애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그 데이터가 있어요. 내신 성적별로 쭉 해가지고 제일 높은 애부터 낮은 애까지 어디 진학했는지, 그러니까 안 가진 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사실 그거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개를 잘 안 해요. 갈까봐. 근데 그 경우에 따라서 고3이나 이런 학생들 중에 그런 거를 하면은 보여주는 경우는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이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저도 이제 몇몇 학교에서 그거를 제시하는 거를 꽤 봤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부터 해가지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물론 이제 정량적 평가기 때문에 사실 그 내신 수치만으로 합부를 예측은 못 하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자기가 사실 판단하기엔 되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구간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그렇죠. 얘기는. 절대 그것을 어떤 절대적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략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뭐 2.5도 여기는 붙었어요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뭐 2.5 정도면 도전해 볼 만하다. 이 정도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2.7인데 내가 굉장히 특화된 활동을 잘했어. 그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야. 제가 그 대학을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고등학교야.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학교와 자기 자신을 동시에 어필할 수 있는 자소서와 활동 자료들을 제안해 주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학교에 대한 어떤 활동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소개되어질 수 있는, 우리도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한다 이런 거고, 해당 학교 선생님들이 뭐 그 학교에 공문을 좀 보내준다거나 뭐 이런 노력들을 좀 기울인다면은 얘네가 좀 노력하는 학교구나라고 해서 좀 좋게 보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좋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해당 학교에. 어쨌든 그 해당 학교가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땐 그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차원에서도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일은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선생님들의 몫이 되는데, 선생님들 중에서도 좀 노력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기울이시고, 또 실제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학교의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좀 합격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진짜 그렇게 일단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그 학교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지원하기가 좀 무섭겠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진짜 네. 그건 맞아요. 무서운 왜냐하면 거예요, 이게. 저도 지금 애들 사실 지도해 보면은 특히 일반고 같은 경우에 그게 있어요. 학종으로 그 학교를 거의 보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도 지원을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을 때 학교에서도 이미 우리는 거기를 거의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사실은 좀 사실 그건 좀 커요. 근데 그러면 영원히 못 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가면 영원히 못 가죠. 그러니까 그 학교도 여고인데 학생부 종합으로 2.3이었거든요. 2.3으로. 근데 되게 똑똑한 아이거든요. 그 연대 경제를 뚫고 나니까 그때서부터는 막 본물처럼 연대 경제를 쓰더라고요. 그 학교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나의 선구자가 된 거고, 가서도 성적이 좋거든요. 얘가 공부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후배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내가 지금 선배가 하나도 없고 몇 년째 우리 학교에서 여기를 가지 못했다면 내가 뚫고 나가야 되는 선봉장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학교와 학생이 좀 합심해서 학교 차원의 어떠한 어필을 할 수 있는 노력들도 한 번쯤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조언을 해드린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청취자분들께 이제 저희가 이 주제를 왜 선정했어? 그러면 늘 평소에 어떤 하던 이야기의 맥락이랑 비슷한데 굳이 이 주제를 왜 선정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교육 분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 고교 등급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 선정했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식으로 주변에서 돈 번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예. 그쵸? 얼마까지 번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일단 기본 5억. 5억이요? 예. 얼마 투자해서 5억 벌었대요? 10억. 아니요,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원래. 그럼 한 1억 5천만 원 이걸로. 예, 그러니까 꽤 많은 수익을 얻었던 사람을 직접 알아요. 친해져야 돼. 진짜. 난 뭐 한 거지? 그럼 뭘 샀길래 그렇게 돈을 벌었대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주식에 관심이 없어서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참 독특한 성격이에요. 보통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후배 파는데, 그죠? 뭘 얼마나 샀어? 이러면서 이제 후배 파고, 그러면서 이제 실체도 따져보고, 집에 들어가서 몰래 이렇게 몇 년치 차트 보면서, 야, 이때 나한테 왜 얘기 안 해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죠? 5억 대단하네. 예.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주식을 해서 그렇게 벌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 들었어요. 우리 그 완쌤은 한번 본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본인은 좀 손해를 보고, 본인은 좀 손해를 보나요? 요즘 뭐 대북 관련주 하면은 뭐 확 오른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주식 얘기 나오면 5억을 벌었대요. 그러면 아까처럼 얼마 투자했어요? 10억이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10억 투자해서 5억 벌었다. 뭐 많이 돌잖아요. 주식해서 1억을 버는 방법이 뭐냐? 2억에서 시작하면 된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네요. 맞아.
100억으로 뭐 1억 버는 건 쉽겠죠. 100억 사가지고. 이게 모든 도박의 원리구나. 예. 자, 어쨌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뭐 있겠죠. 예. 자, 저도 주변에 있어요. 자, 근데 주식으로 망한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식으로 망한 사람 얘기는 사실 못 들어봤어요. 주식하는 그렇죠. 친구들도 맞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네, 안 하죠. 그럼 자,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죠? 네. 자, 청취자분들 잘 보세요.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보셨는데 주식으로 망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근데 주식으로 망한 사람이 주식으로 돈 번 사람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뭐 따져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예. 자, 그렇다면 학종으로 불합격한 학생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이 학종으로 불합격한 학생들은 분명히 뭔가 불합격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종으로 불합격한 학생들의 이유의 대부분이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내가 학교가 일반고라서 내가 학교의 어떠한 활동이 네임밸류가 약해서라는 그런 어떠한 평가가 다는 아니어도 학종으로 불합격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걸 핑계로 댑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이 핑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방송이 조금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얘기를 좀 해도 되나요? 네네네. 예. 그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사실. 이것도 전공 얘기 나오죠. 네. 그냥 안 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잘 삐진단 말이죠. 아니 무슨 안 얘기야, 삐져. 그래, 안 삐져. 내가 2억 들어서 1억을 벌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유, 금수저 아들이니까. 네, 아니, 그건 네. 아니고. 자,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입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건 좀 생각하실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무슨 일이 발생하면 원인을 항상 찾아요. 네. 원인을 찾는데 보통은 그 자기한테 발생한 거 원인은 외부에서 찾고 남이 한 거는 그 사람한테 찾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가 늦게 오면 남이 늦게 온 거는 저 사람이 뭐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늦는 거고 내가 늦은 거는 사실 차가 밀려서 늦은 거거든요. 예, 보통은 그게 되게 당연한 생각인데 사실 입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입시에서는 내가 떨어진 거는 내 탓이 아니고 남 탓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통 생각해요. 남이 붙은 거는 운이 좋아서 붙은 걸로 생각하고 내가 떨어진 건 재수 없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뭐가 문제인지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남은 실력으로 붙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남이 붙은 거는 뭐 근데 본인의 문제는 본인한테 그 원인을 찾으셔서 하는 게 입시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좋은 말씀이에요. 역시. 여기 박수 한번 쳐줘야지. 심리학 얘기해 주셨으니까. 예. 자, 뭐, 청취자분들 저희가 본질적으로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간에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들. 학교의 어떠한 불이익 때문에 우리 애가 안 됐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너도 안 될 거다라는 어떠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용기 잃지 마세요.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어쨌든 도전하는 정신과 자세로 노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고교 등급제에 대한 의심은 우리가 현실에 존재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다면 서울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음 편히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는 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네, 저는 일단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런 학교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밀고 가줘야 돼요. 그래야 서울대학교가 고교등급제를 안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고교등급제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형성되기가 어렵다. 있다면 보정 정도인데 그 보정 정도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 학교의 어떤 선배들의 어떤 모습이니까 학교와 진학 상담을 하고 배치 상담을 할 때 선배들의 어떤 합격 점수에 대한 구간을 조금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좀 탄력적인 대응을 하라. 다만 이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을 좀 두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현실 속에서 고교 등급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고교 등급제는 뭐 요 정도 마무리해도 되겠죠, 선생님? 네, 예. 완쌤, 네. 마무리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교 등급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